네, NBA 오네요 15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금일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와 2라운드 프리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학도님이 집안 사정으로 오늘 하루 잠시 출타하는 걸로. 집안 사정 맞나요? 네, 집안 사정 맞는 것 같더라고요. 디트로이트랑 같이 로그아웃 했다는 학도 아웃, 학도 아웃. 디트로이트와 함께 학도 아웃. 빵빵. 집에서 계속 울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대빵, 사대빵.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우선 저희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댓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댓글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댓글은 갓선영님이 2008년 베이지 올림픽 마이클 레드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이클 레드, 사우스포 3점을 잘 쏘는 마이클 레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레드 소개해 주실래요? 네, 뭐 마이클 레드 뭐 선수 시간이 아니라서 길게 소개해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이제 짧게 소개를 하자면은 그 레이 앨런의 미러키에서 레이 앨런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사우스포 3점 슈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 그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좀 커리어가 짧게 끝났던 짧게 빛났던. 그렇죠. 짧지만 굵게. 그쵸. 나름 굵게. 미러키에서 나름 에이스 역할을 그쵸. 하면서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 출신인데요. 그때 이제 같이 그 스쿠니 펜이라는 선수랑 같이 그 파이널 4까지 팀을 진출시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이 두 선수가 좀 높게 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스쿠니 펜은 완전히 그냥 NBA 들어오지도 못했고 마이클 레드도 2라운드에 겨우 픽돼가지고 이제 레이 앨런 뒤에서 좀 이렇게 계속 있었던. 예. 네, 경기 선수 시절에는 뭐 짧게라도 되게 반짝 빛났죠. 그렇죠. 다음은 이한1986님. 골든스테이트 비상이 걸렸습니다. 커리의 1차전 발목 부상에 이어 4차전 무릎 부상 최소 2주간 경기 출전이 불가한 소식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2라운드 5차전까지는 복귀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고스팬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고, 뭐 다른 분들도 그에 대한 댓글을 뭐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부상에 대한 이슈가 크죠.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커리뿐만 아니라 폴도 그렇고 그리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플레이오프 리뷰 시간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날들야 놀자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사나가 클블이 각각 멤피스, 디트로이트와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2라운드 진출했는데요. 역대 플레이오프 한정에서 최고 승률팀이 어디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지금처럼 1라운드부터 7전 4선승제로 바뀐 2003년 이후로는 어디였는지, 그전에라도 더 좋은 승률을 기록한 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호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제가 아니면 또 누가 레이커스 소개하겠습니까? 그냥 까기만 하는데. 네, 바로 이제 그러니까 승률을 떠나서 플레이오프에서 단 1패만 기록했던 팀이 딱 두 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그 이제 2001년도 레이커스. 네, 2001년도 레이커스.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너무 웃고 계셔. 좀 좋은 얘기 좀 하니까 레이커스에 대해서 맨날 까기만 하는데. 파이널 1차전만 졌죠 그때. 그렇죠. 결승전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때 앨런 아이버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팀을 상대로 1차전만 패배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진짜 다 개 발라버렸어요. 진짜. 그때가 이제 샤킬 오닐과 코비의 최전성기. 네, 둘 다 이제 서로 완전 최고의 원투펀치 주가를 천장 올리는 시기였죠.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내에서도 샌안토니오 뭐 사크라멘토 다 그냥 개 발라버렸어요. 진짜. 그 파이널 1차전은 그게 유명한 게 앨런 아이버슨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금 클리브랜드 감독 타이런 룰을 딱 스텝업하는 넘어가는 그 세레머니를 했던 그 파이널 1차전.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개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올라갔죠. 그때. 그때 뭐 샌안토니오도 막 39점 차로 지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덩카냐 씨도 트라우마가 있대요. 아니 말고요. 그냥 던져본 거야 그냥. 그냥 던져봤어요. 악몽을 꾼다고. 뭐 검증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 그거 말고 또 1패한 팀이 있어. 그렇죠. 있죠? 그게 이제 다른 케이스가 그 83년도 필라델피아 76서스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옛날이라서 사실 뭐 저도 뭐 직접 뭐 관람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되게 유명한 그 당시 이제 팀의 중심이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빈. 줄리어스 어빈. 자유님이 잘 모르시는 누구냐고 했다가 엄청난 분노와 원성을 샀던 저희 그때 녹음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네, 멱살 잡으려고 한번 닥터 제이와 그리고 손이 큰 이제 선수.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때 제가 트리스탄 탐슨 2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시켜줬던 네. 모제스 말론 네. 공격 리바운드 귀재 그 2명의 선수가 주축이 됐던 팀이었는데 그 유명한 모제스 말론이 그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이번 플레이오프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그 유명한 4-4-4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4승 4승 4승을 해서 우리 이길 거다.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지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4-5-4가 되긴 했어요. 아. 하지만 그 4-4-4라는 만큼 이제 그 팀의 어떤 자신감과 어떤 팀의 자부심. 역량을 굉장히 잘 대변해준 그런 그 멘트 중에 하나였죠. 최근에 승률이 높거나 패가 적게 우승한 팀이 어디가 있었죠? 최근이요? 2003년 이후에 2003년 이후에? 그럼 뭐 샌안토니오 아닐까요? 샌안토니오가 가장 샌안토니오로 높았던 관심이 것 없어서 같아요. 네. 잘 알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이후에 뭐 한 시즌 말고 네. 누적으로 하면 네. 샌안토니오가 가장 순위 높더라고요. 승률이요. 네. 가장 높고 잘 알바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유명했던 96년도 불스 그 불스 왕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카고 불스가 이제 제일 플레이오프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었던 게 이제 91년도. 그때가 이제 바로 그 2패만 하고 이제 우승을 했었죠. 결승전에서도 이제 레이커스 만나서 우승했던 시기고 그리고 96년도에도 딱 3패만 기록을 했었죠. 시애틀 슈퍼소닉스 상대로. 그쵸. 하지만 1패를 했던 경우는 딱 두 팀밖에 없었고 물론 이제 전승으로 다 우승한 팀 한 번도 없었고 제일 좋았던 기록 기준으로 봤을 때 1패했던 팀이었고 그 두 팀이 바로 이제 2001년도 레이커스랑 80년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네, 이 정도면 날짜 놀자 이렇게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예. 융스님 배벌인지 바벌인지부터 곱스 바닥까지 휴스턴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NBA 오네요 너무 좋아님. 일단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주인장님 아시아의 자존심 제레민이 또 한 건을 또 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장님 말대로 마이애미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응원하는데 브래들리 부상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SNS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요. 시인한테 그냥 참교육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요. 참교육했죠. 정말. 그리고 주인장님 포효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제가 포효하지 않았어요. 네. 학도님이 한 거예요. 그쵸.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빵빵빵으로 끝나갖고 빵빵빵빵. 빵빵빵빵으로 끝나갖고 그래서 포효한 거죠. 듀란트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제 처발렸습니다. 오늘. 오늘 보면서 열받아서. 그리고 히페스리 부상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에 잘 힐링됐습니다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능감이 폭발했다고. 저희 탁재훈 덕분이죠. 볼게요. 자 유피디님 포괄전서 CP가 다쳤네요. 아유 불쌍한 크리스폴. 네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네 이브론 제임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아이디 센스 봐. 이브론 제임스. SNS에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이브론 제임스. 이브론 제임스. 괜찮은데요.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입니다. 발견해서 반갑네요. NBA 오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랑크디님, 블랑크디님이 새롭게 등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읽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앰퍼니는 올랜도 시절이었죠. 허나 놓칠 수 없는 형이라 피닉스에도 제이슨 키드와 백코트를 이루게 기록했고 올드 팬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유님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네. NBA 보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줄리어스 어빈에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런 거죠. 너 본 지 얼마나 됐냐? 진짜 얼마 안 됐구나. 내가 봤을 때는 좀 오래 안 된 것 같아. 그건 포인트가 아니고 경기 관점이나 여러 의견이 예산의 공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스포츠에서 넘어오신지 다수의 스포츠를 즐기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야구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전 사실 이거 NBA 하기 전에는 야구를 좀 많이 했죠. 네, 야구를 좋아해서. 네. 이제는 농구만 하시는 거죠? 요즘은 농구만 하죠. 네, 야구 거기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해요. 네, 재미없잖아 야구. 재밌어요. 야구 재밌다고? 네. 저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근데 솔직히 나 저 며칠 전에 네. 그 카톡방에서 네. 그 야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호수이님의 지식 수준을 보고 정말 갓난아기 같다라는 생각.
항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농구 외에는 다 제 알바가 아니에요. 네. 전 저렇게 정말. 편애하진 않고요. 네,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야구의 좋아합니다. 지식순이 어떤 뭐랄까 한글을 모르는 아이라 아니 농구만 파고들어도 20년대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너무 바빠 하루 종일. 막 잠을 아끼면서 농구를 봐야 돼. 그래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다른 스포츠를 섭렵합니까? 또 질문 있으셨어요. 불스 왕조일 때 피펜이랑 로드맨이랑 사이가 좋았나요? 로드맨 이적설이 있을 때 피펜이 불편해한다, 로드맨이 오면 안 된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백투백으로 가보시죠. 백투백이 아니죠. 백투더 90년대로. 맥주더 90년대로. 90년대도 아니고 80년대죠. 이제. 80년대죠. 그렇죠. 제드보이즈 1기 디트로이트였을 때니까 사실 뭐 피펜뿐만 아니라 시카고 팀이랑 디트로이트 팀 자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빡세게 굴리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서 막 때리고 꼬집고 배드보이즈 1기 막 때. 할퀴고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막 애들이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특히 이제 데니스 로드맨이 굉장히 그 스카디 페페 상대로 굉장히 피지컬한 디펜스를 하면서 지금 시대에서 만약에 이런 정면이 나왔다면은 플레이그라운드 파울로 시즌아웃이 될 법한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피펜이 이때는 또 되게 깡따구가 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로드맨이 때리고 하면은 좀 같이 때릴 법도 한데 피펜 항상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인터뷰에서만 이렇게 막 씹고 경기장에서는 조용히 그냥 맞기만 하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항상.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96년도에 시카고가 로드맨 영입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시 히스토리가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언론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괜찮겠냐 했는데 뭐 피펜이 이제 아니 뭐 팀을 위해서는 뭐 5월 동주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 뭐. 예. 같은 배를 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스터 쭈 11님. 오늘 쭉 안 하시나요 그거? 미스터 쭈. 입술이 줄. 오늘 되게 의무적으로 한 느낌이 들어. 아주 의무적으로 한 거 같아. 알아서 좀 이제 요즘 바빠서 플레이오프를 챙겨보지 못하고 있다가 모처럼 샬럿과 마이애미 경기를 봤는데 막판에 캔바워크와 드웨네이드 에이스들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최고였죠.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원사이드 경기가 속죄 실망스러운데 이 두 팀이 캐리하는 듯하네요. 동의합니다. 제 차전도 기대해봅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이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베스트 오브 세븐 시리즈에서 마지막 7차전이죠. 7차전을 홈이 아닌 어웨이에서 하는 팀 승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이길 확률이 80%, 샬럿이 이길 확률이 2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마이애미 걸겠습니다. 전 마이애미 걸었어요 이미. 얼마 가셨죠? 저 배팅하지 않는 방송, 법을 준수하는 방송. 큰 상처를 듭니다. 상대방. 탁재훈 씨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댓글 소개하다 틀린 게 하나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다시 좀 정정 방송을 드리면 저지를 제가 참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저지 4단계라고 하고 제대로 말을 안 했는데 저지가 4단계 나눠집니다. 레플리카. 그렇죠. 그냥 가장 싸구려. 네. 그다음에 스윙맨. 그렇죠. 가장 보편화된. 그렇죠. 그리고 어센틱이 선수가 입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버전, 선수가 입는 거 그 아래 버전이 어센틱이고요. 네, 프로컷. 그게 선수가 입는 거고요. 프로컷 같은 경우에는 그런 NBA 로고나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진짜로. 참 지금 유니폼 얘기 나서 들은 얘기인데 참 제가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막 신나게 막 세 분이서 막 유니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다 저지 서로 왔죠? 얘기하고 막 아주 귀엽더라고요. 각자 한두 개 정도씩 있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하시고요. 항상 손 세탁하셔야 되고. 호수님은 몇 개 있으시죠? 저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잠옷이 르브론 제임스 하이스쿨 저지. 르브론 그거 아시죠? 저지 그 하이스쿨 얘기 나오는 건데 그때가 이제 파이팅 아이리시 그 녹색 저지인데요. 제가 NBA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하이스쿨 저지가 이렇게 붐이 됐던 경우는 르브론이 정말 전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지만 르브론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잠옷을 입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잠옷으로 입는 거죠. 뭐 적과의 동침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나가 쓸 수 있다. 뭐. 네. 근데 그 저지 이쁜데. 그렇죠. 파이팅 아이리시. 아이리시 이쁜데. 그거 말고 또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 직관을 갔을 때 좀 기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나름대로의 기념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서 저지를 하나씩 이렇게 사오거든요. 직관의 습관인. 그렇죠. 맞다. 다음 주에 호수님 플레이오프 경기 갑니다. 그렇습니다. 애틀란타랑 클리브랜드. 그렇죠.
예매도 다 했습니다. 아, 씨. 혼자 가시는. 아니요, 이제 같이 가는 친구와 이제 현재 있는 또 친구 한 명 이렇게 어. 해서 3명이서 가려고 하겠습니다. 애틀란타로 가시죠. 그렇죠. 아, 직항으로. 재밌겠다. 네, 제가 정규 시즌 경기는 나름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한 8경기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오프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밀셉 저지를 사오고 있다고 지금 조조스 사원 이후로. 폴 밀셉 저지를 사면은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주변에 플레이오프 본 사람이 저는 그때 전화 연결했던 네. 그 분이 클리브랜드 광팬이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클리브랜드랑 시카고 불스 데인 로즈 있었을 때 그 파이널 동부 파이널을 보러 갔다 왔죠. 정말 명경기를 보러 가셨네요. 네, 보러 갔다 왔죠. 이번에 또 갑자기 또 셰폴로샤 이런 애들이 버저비터 넣어가지고 그 저지 입고 올 수도 있어요. 셰폴로자 사오면 진짜 세폴로샤 제 생각에 홈팬들도 안 있습니다. 세폴로샤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 일 없어요. 네. 네. 자, 댓글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클리우스입니다. 위클리우스는 아무래도 정규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 시즌이다 보니 새로운 팀들의 리빌딩을 위한 감독 선임들이 지난주에 두 분 이후 또 생겼습니다. 네. 호수인님의 팀 LA 네.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 코치죠. 네. 루크 월튼 네. 네,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렇죠. 자, 호수인님. 네. 또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생각하십니까? 되나요? 아, 오늘 레이커스 스페셜도 아닌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바이러스 칸만 아니면은 그 누가 오든 솔직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레이커스는 젊은 팀이고 그러면 젊은 선수들을 이렇게 계속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와야지 맞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바이러스까지 충족해주지 못했죠. 워낙 이제 그쵸. 올드스쿨 마인드인 감독이기도 하고 루키보다는 베테랑들 위주로 항상 운영을 했던 팀 그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루크 홀튼이 왔어야 했을 때 저는 좀 희비가 갈렸다고 해야 되나요? 뭐 희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고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떻게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해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네. 우려되는 부분이 그 선수가 그러니까 그 루컬트 감독이 할 수 있는 골든스테이트 보였던 모습은 잘하는 선수들을 정말 한 방향으로 잘 집중시키는 부분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그 구단 자체의 문화라든지 어떤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잘 세팅이 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데 레이커스는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한 편이고 지금 윗대가리들부터 지금 지금 단두대로 보내. 그렇죠. 지금 윗대가리들을 싹 깔아채워가지고 지금 구단 아예 그냥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지금 36밖에 안 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36밖에 안 됐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D리그 감독이었어요. D리그 감독이었고 작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시스턴트 그걸 한 건데 그래서 이 감독이 과연 젊은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줄 수 있으려나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구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지금 말이 많은 상황에서 뭐 구단주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루크 홀튼이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레이커스에서 9년을 뛴 선수고 그렇죠. 레이커스의 어떤 구단의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와 그렇죠. 어떤 그런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프렌들리하게 잘 녹아낼 수 있지 않을까. 구단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선수이자 감독이고, 그리고 지금 오너로 있는 이제 버스 패밀리, 저리 짐 버스와 이제 뭐 지니 버스 다 이제 친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골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스 플레이랑 이타적인 농구를 그렇죠. 많이 이제 보고 배웠으니까 그걸 좀 이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식하려는데 뭐 제대로는 선수가 없잖아요.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공간을 갈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선수를 닉 보면- 영을 네. 가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닉 영 얘기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진행. 오늘도 이거 계속됩니다. 정말 그 미친 놈입니다. 자연스럽게 닉 영을 한번 빠져볼까요? 네, 닉 영. 아니 이게 닉 영 말이에요. 네. 타투로 하러 갑니다. 타투요. 타투로 하러 갑니다. 그래서 타투를 뭘로 새기고 싶냐면 본트 레벨이라고. 그렇죠. REBEL로 네.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뜻은 타고난 반역자. 그렇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스펠링을 틀립니다. 문신 박는 애가 이제 틀린 스펠링으로 기록된 그쵸. 문신을 박으려고 한 거죠. 본트 REBLE 그렇죠. 엉덩이죠. 타고난 타고난 엉덩이. 엉덩이. 근데 이거를 이가 지금 근데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자친구가 타투하고 있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네.
갔는데 봤더니 뭔가 이상하다.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스펠링이 아니다. 그리고 닉 이상해 이거. 그래서 찍습니다. 또 SNS 황제 올려요. 네. 자기가 되게 필요한 여자다라는 강조. 닉에게 나는 그래서 엄청 이 필요하다. 스토리의 결론은 니경은 맞춤법을 모른다. 스펠링조차 모르는 바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거 거. 도면 그린 거 그대로 그냥 그렇죠. SNS에서 거기까지. 지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정말 또라이입니다. 닉경은 아쉽네요. 뭔가 빨리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뭔가 정말 상당히- 불필요한 존재예요. 뭔가 상당히 아쉬운 선수야. 착해 얘가. 네. 어쨌든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참 많은 감독들이 새롭게 고용이 됐습니다. 네. 미네소타의 탐 티보드, 그 다음에 워싱턴의 스캇 브룩스, LA 레이커스의 루크 홀튼, 그 외에도 피닉스의 얼 왓슨이 이제 공식 감독으로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 케니 애트키슨, 발음. 케니 애트키슨. 네, 애트키슨. 네, 애키슨 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지금 현재 애틀란타 코치죠. 네. 현재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종료가 되면 이 정식으로 브루클린 이제. 정식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5명이 새롭게 코치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되게 독특한 게 보통 감독을 서칭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보통 이제 결승전이 끝나고 오프 시즌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한창 진행 중인데 벌써 이렇게 감독들이 많이 교체가 확정이 되는 네, 좀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급한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지금 레이커스가 바보같이 탐테보드를 뺏겼죠. 탐티보드가 가장 뜨거운 네. 선수인데 미네소타가 되게 빠르게 움직였고 네. 그러게요. 진짜 지금 여기 브루클린 새로 이제 감독을 선임한 브루클린, 미네소타, 피닉스, 그렇죠. 워싱턴, 레이커스 이름만 들어도 답이 없는 팀들. 저는 세크라멘토에 누가 갈까? 사크라멘토. 네. 그러게요. 조지 칼 감독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제 기사 보니까 패트릭 유잉이 좀 이렇게 가능성 물망에 그 올랐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누가 가든 뭐 딱히 답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메인 DC 네.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와 2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보죠. 동부부터 가보시겠습니다. 동부 첫 번째 아직 안 끝난 매치업부터 좀 해볼까요? 네. 마이애미 샬럿 현재 시리즈 3대 3입니다. 6차전 정말 대단했어요. 웨이드가 그렇죠. 왜 웨이드냐? 우리의 웨이드. 정말 마지막에 1분간 보여준 그 세 가지 플레이. 그렇죠. 3점 슛을 이 선수가 12월 이후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멀티로 넣은 건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웨이드가. 근데 갑자기 좀 뭐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얘 NBA 선수 아닌가요? 3년 슛 정말 잘 안 쏘죠. 그쵸. 추구하는 스타일이 잘 안 쏘는데 제 기억에 21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2경기에 하나 정도 이렇게 쏘는. 하지만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 그쵸. 게 에이스라는 거. 진정한 에이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블락이 멋있어요. 정말 역시나. 멋있어요. 네. 정말 웨이드는 네.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 나름 이제 캔바오 고도 이제 좀 에이스 모드를 발동을 해서 미친 듯이 득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득점도 잘해요. 득점이고 그 이제 2대1 플레이를 하면서 그 엘 제퍼슨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네. 맞아요, 화살을 날라가게 해버리고 이렇게 패스 살짝 이렇게 던져주면서 네.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뒷심을 결국 지킨 거는 우리의 드웨인 웨이드. 그러니까. 3웨이 플레이. 네. 네. 아니 특히나 캔바워커 에이스 존재감을 좀 다시 한번 조명해봐야 될 것 같은 건 득점이 팀 내 플레이오프 시즌 1위입니다. 22.6점. 그리고 어시스트도 1위예요. 3.4개. 스틸도 1위입니다. 1.2개. 근데 3.4개로 1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정말 불쌍한 팀이네요, 진짜. 네. 서로 근데- 도와주지 않는 팀이에요, 이 팀은. 이것도 웃겨요. 블락도 1위예요. 경기당 한 개. 더 안습이면 알제퍼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카민스키 뭐 하나요? 코디 젤러 뭐 합니까? 진짜 섭섭하죠. 뭐 바툼은 없다 그래 치고로. 참. 자. 마빈 힐러스 뭐 하나요? 마빈 힐러스. 마빈이라서 갑자기 헬스 힘이 버러우를 다 타고 빠졌어. 헬스 힘이 다 빠져갖고. 웨이트 힘이 다 너무 많이 빠져서. 했어.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샬럿이 잘했던 경기와 못했던 경기를 좀 생각해 보면 샬럿이 이겼던 경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애미를 90점 언더로 막았을 때는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0점 오버가 되면 언더 오버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90점으로 이상이 되면 네. 이제 승리를 하는 네.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토토하신 분들은 7차전은 오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샬롯 어떤 부분이 잘했다 어떤 부분이 못했다 생각하시나요 다들? 뭐 못한 부분은 뭐 사실 홈 경기를 내줬다는 게 아니 물론 경기론과의 어떤 그런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샬럿이 사실 올스타전 이후로 가장 홈 승률이 제일 높았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아쉽고 그만큼 이제 어웨이에서는 또 이제 반면에 또 승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팀이었기 때문에 7차전에서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샬럿이 못했다라고 하기보단 웨이드가 미친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웨이드가 3점을 그렇게 성공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슛 같은 경우에는 그 수비가 정확하게 컨텐트를 했어요. 네. 솔직히 수비가 할 만큼 했어요. 굿 디펜스인데 베러 오펜스였죠 진짜로. 정말 좋았고 근데 사실 좀 마이애미로 넘어가 볼까요 샬럿에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저는 1, 2차전 때 보였던 그런 압도적인 플레이가 갑자기 3, 4, 5차전 때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 보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골밑에서 1, 2차전에 보여줬던 지배력을 3, 4, 5차전에 딱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춤했죠. 그리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줄 알았던 베테랑들이 사실은 약간 많은 미스와 턴오버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5차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그 24초 남겨놓고 3번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을 때 그때 루월댕의 말도 안 되는 턴오버 그리고 조시 리차스의 말도 안 되는 무리 공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팀들이 무브먼트 적었던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5차전을 뺏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뭐 드라기치도 사실 이번 시리즈 내내 참 되게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캔버워커는 다 뚫려요. 그렇죠. 수비를 물론 이제 1, 2차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라기치가 이제 나름 이제 캔버워커를 잘 수비를 하면서 그래도 이 선수가 공격을 포기한 만큼 뭔가 수비에서는 좀 제몫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격대로 안 살아나라고 수비에서는 또 캔버워커는 좀 지멋대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참 그 존재감 자체가 좀 되게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드라기치가 좋은 조각으로 1, 2차전 때 보여주면서 이제 보여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고 조 존슨도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쿨조 클러치계의 쿨조가 더 이상 쿨하지 않아. 사코 때 2분 남겨놓고 공을 잡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야. 너무 뭔가 미스들이 많고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마이애미는 이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그래도 나름 6차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베테랑들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자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루월댕. 그렇죠.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루월댕이 캔버커 블락한 거랑 오펜스 파를 끌어내는 장면이 사커터예요. 얘는 진짜 베테랑이 할 수 있는. 6차전 때 루월댕은 정말 그 전성기 시카고 때 루월댕을 본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루월댕이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떤 투웨이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입지는 굉장히 높았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그래도 뭔가 시카고 때 에이스 모습이 좀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련하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많이 뛰는 선수로서 그 역할을 다 해줬죠. 그렇죠. 그냥 좀 웃긴 건 가십인데 5차전 때 버저비터 위닝샷을 넣었죠. 코트네리가 그렇죠.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제레빈한테 패스를 하고 다시 받아서 3점 슛으로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90대 88로 이기죠. 네.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해요. 3점 슛 중요한 슛을 넣으신 소감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해본 것 같아 이 새끼 보니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사실 뭐 거의 없죠. 그죠. 신에게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러더니 어제 받았던 마사지를 해준 마사지 세션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름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정말 고마운 거죠. 진짜 고마운 거. 얘 때문에 내가 늘 수 있어. 몸이 풀려서. 굉장히 솔직하고 나름 천진한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사지를 받은 이런 것처럼 경기 전에 이런 미신? 특이한 버릇이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클레이 탐슨도 좀 웃깁니다. 클레이 탐슨은 경기 전마다 페디큐어를 받고 해리포터를 라커룸에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리포터를 도대체 왜 읽을까요? 날아다닐 거라 상상을 하는 거죠. 마법을 부리고 싶어. 그렇죠. 그 페디큐어 이렇게 받는 그 사진들을 좀 봤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저히 말로 못하겠네. 아무튼 되게 추합니다. 남자라면은 제 생각에 페디큐어를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 전 라커룸 막 이렇게 딱 되게 위닝 스피릿이나 되게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조용히 해리포터를 입고 있으면 클레이 톰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파우가솔. 파우가솔은 좀 사람의 격이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뭐 하나요? 경기 전에 오페라를 관람하거나 오페라. 네, 오페라를 노래를 잘해요 파우가솔. 네. 생긴 게 딱 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약간 성악가 느낌이 그쵸. 있죠. 그쵸. 네. 예술가 느낌이 있으네요. 네. 그 오페라를 관람하는데 그 오페라 관람이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네. 아트 뮤지엄에 가서 명상을 하고 오는 클래식하죠. 그렇죠. 우리의 문화인이에요. 파우가솔. 네. 갑자기 이를 세서 죄송합니다. 조사한 거니까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뭐 경기 전에 어떤 그 리추얼이 있는 선수 굉장히 많은데 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쫙 소개시켜주는 걸로. 네. 그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즘에 그 러셀 웨스브룩의 춤추는 거요? 아 그렇죠. 그 상대방의 받쳐준 페이트는 그거 말고 하는 게 없는 네. 것 같아. 그거를 하려고 들어온 거죠. 로스터 12명, 15명을 채워야 되고. 자, 찰리 빌레노바도 웃기던데. 빌라노베가 이렇게 그거 화방 중간에 넣는 거. 끼는 그쵸? 거. 그 경기 한 경기 이겼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네. 미신을 깬 거죠. 두 번째 할 때는 보니까 이게 사이에 끼진 않는데 뒤에 서 있더라고요. 짜증내는 거.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마이애미 샬럿 매치업을 좀 정리해 보면 저희의 예상보다는 좀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차전 어디서 한다? 마이애미에서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웨이드가 감을 좀 찾은 것 같고 루얼댕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캔바 워커가 지금 상당히 미쳐 있지만 핫삼 화이트사이드가 자기 모습을 찾는다면 7차전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 게임 될 수도 있다. 바툼이 없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바툼 있었으면 혹시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 바툼이 있었으면은 팀 내 1위 여시가 3.4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6개 정도 했겠죠 바툼이. 네, 그렇죠. 맞아요. 3.4개가 뭡니까? 1위가. 식스맨입니까? 근데 경기 보고 있는데 조던이 석을 개면서 바라볼 때 그 표정이 뭐냐면 이빨 뛰고 싶다. 우리의 조던 형님. 답답하다 생각을 하더라고. 네, 이렇게 뭐 동부 남아 있는 매치업 중에서 마이애미와 샬럿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 경기 더 남아 있어. 동부는 인디애나 토론토. 지금 인디애나 토론토도 7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어느 팀이 갈 것 같으세요, 다들?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애나가 갔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확률이 있다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확률이 없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이 정도. 호세이님 어떠세요? 저는 토론토에 손을 들어주기 싶긴 한데 정말 불안하죠? 미지의 세계. 토론토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토론토가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저는 카일 라우리와 드로젠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플레이부터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지난번 2년 전에 그 브루클린과의 같은 경험이 있었죠. 이제 7차전까지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마지막까지 부진을 하면서 브루클린에게 홈에서 어웨이 경기를 1점 차로 내줬다면서 이렇게 지난 경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이번에도 폴 피어스가 그렇죠. 불락했죠. 그렇죠. 라우리를. 네. 이번 근데 뭔가 그때 이후로 뭔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성숙미라든지 어떤 플레이오프의 어떤 그런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서 좀 슈퍼스타로서 팀의 2명의 올스타로서 팀을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때 시즌보다 오히려 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매년 기대를 하죠. 플레이오프 그쵸? 때 이제 네. 성장했다. 이젠 성장했다. 네. 심지어 이번에는 정규 시즌 성적도 동부 2위였잖아요. 그쵸. 클리블랜드와 차이도 거의 안 났을 정도로 이제 많이 징접하게 따라왔었는데 야투가 정말 안 올라옵니다. 이 두 명 선수들이. 오히려 발란추나스가 지금 에이스예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혼자 다 해. 그렇죠. 어.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토론토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뭐 기쁘거나 응원해주거나 지금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라울이 지금 6차전까지 필드골률이 18%입니다. 네. 이게 참 이게 30년간 가장 최악 2위예요. 가장 최악의 그 필드골 확률. 근데 라우리는 올스타란 말이죠. 그렇죠.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시즌 리뷰를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올 NBA 팀에 라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네. 그런 팀 내 에이스가 이렇게 중요한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이렇게 기대만큼 못 해준다는 거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라우리가 슈퍼스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정의 있다. 내리시죠. 정말 7차전에 만약에 라우리와 똑같다. 드로잔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둘을 슈퍼스타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슈퍼스타를 하겠습니다. 박정너. 제가 슈퍼스타입니다. 네. 자,
근데 반면에 인디애나 슈퍼스타는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 매치업의 키포인트는 폴 조지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렇죠. 폴 조지를 얼마나 막고 얼마나 폴 조지가 또 돋보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긴 경기를 보시면 인디애나가 첫 번째 경기 때 폴 조지가 33점을 넣고 라울이랑 드로자랑 합쳐서 25점. 근데 4차전 이겼죠. 4차전 때 라울이랑 디로자 20점 넣었어요. 20점이요? 네, 합쳐서. 미친 거 아닌가요? 6차전이 더 기가 막힙니다. 폴 조지 21점 동안에 라울이랑 디로잔이 18점 넣었어요. 진짜. 4차전 같은 경우에는 20점 넣은 거는 마히미가 22점 넣었어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또 화날려 그러네. 네. 폴 조지는 그래도 토론토가 조금 버티었던 거는 캐롤이 수비를 은근히 잘해요. 그렇죠. 잘해서. 더마리 캐롤이 사실 1, 2차전까지만 해도 출전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제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많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투맨 원어머 매치업을 폴 조지 상태로 많이 붙고 있는데 물론 이제 폴 조지가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득점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걸 어렵게 하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의 헬프 디펜스 없이 나름 그래도 혼자 나름 잘 마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라울이랑 디로잔이 이제 부진한 이유가 뭐 물론 그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때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조지 힐하고 폴 조지가 이 두 선수를 굉장히 잘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경기를 그렇죠. 보시면. 네. 이게 그 토론토가 이 두 선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지 않았나. 그렇죠. 사실 발렌추네스나 다른 선수들을 살리는 좀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은 공간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로잔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자유투를 얻어내려고 그렇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필드 골이 점점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드로장 같은 경우는 외곽슛이 3점슛이 없는 게 정말 크죠. 예. 그렇죠. 그게 진짜 큽니다. 그래서 수비를 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딱 한 발짝 미리 떨어진 게 보여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자는 어떻게든 돌파를 해서 이제 해결방법을 네. 찾으려고 하죠. 예. 자, 7차전 예상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인디애나가 100득점 이상한 경기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디애나는 전형적인 수비팀이기 때문에 이 토론토를 어쨌든 수비 100점 이하로 다 묶은 경기는 다 이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몬타가 살아나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몬타가 지금 너무 부진합니다. 그렇죠. 몬타가 14점 정도 이상 해준 경기가 3경기 있었는데 그중 2경기는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봤을 때 몬타가 좀 더 살아나면은 인디애나한테 넘어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질 수도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저는 토론토가 이긴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네. 라우리와 드로잔에 대한 정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기든 뭐 지든 상관없이 별 관심이 저는 더 없다. 이상 토론토를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7차전의 변수는 팬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농구라는 게 흐름의 농구고 또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또한 최근에 토론토가 이겼던 경기도 사실은 지는 분위기에서 4쿼터 때 25포인트 대 9포인트의 아웃런을 하면 사실은 분위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한번 분위기를 탈 때 그 아레나에서 울려 퍼지는 워낙 또 토론토 랩터스가 워낙 아레나 분위기가 뜨겁고 팬들의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냐 안 타냐가 되게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보면 폴 조지가 얼마큼 활약을 할 거냐, 몬타일리스가 얼마나 활약할 거냐, 뭐 라울이나 디마드로자는 어떻게 살아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토론토 팀이 분위기를 한번 탈 거냐 웨이브를 서핑처럼 파도를 한번 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 안 사는 상태로 그냥 쭉 4쿼터까지 유지되느냐 게임의 페이스 조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가 페이스 조절을 냉정하게 해준다면 그 웨이브를 못하게 한다면 인디애나 전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번 분위기 탄다면 토론토를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다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홈코트이기 때문에 아까 그게 바로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그 가지고 있는 이점이죠. 아까 호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7차전 때 사실은 어웨이 팀이 이길 확률이 적은 그렇죠.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론토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디애나일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의 승리. 네, 저는 객관적으로는 인디애나의 승리를 좀 예측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토론토 올라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디애나가 올라가면 재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찐 개찐이네. 그리고 마이애미를 응원하기 때문에 네. 네. 마이애미 응원해서 사실 토론토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더 재밌으면 인디애나 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치요 끝났습니다. 애틀란타가 보스턴을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보스턴. 애틀란타는 칼코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살아났고 그렇죠. 폴미스과 알호포드의 골밑 지배력이 예상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스턴은 아쉽게도 에브리 브래들리가 부상으로 빠졌고 뭔가 공격적인 전술이 짜임새는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리즈가 좀 정리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폰 찬스를 브래들리한테 만들어주는 거랑 터너한테 만들어주는 거랑 확률상 브래들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마 그 결점을 아이자이아 토마스가 막 미치면서 메꾸긴 했지만 그게 딱 2승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만 보스턴 팀에 대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주지 않았나? 그렇죠. 네. 아 정말 매력적인 팀이었다. 그렇죠. 졌지만 쿨하게 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팀 미래도 밝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참 개인적으로 하나 앞으로도 좀 계속 궁금하게 지켜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아이제아 토마스가 과연 이 팀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참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몇 주 전에 그런 그 팬들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아이제아 토마스라는 이 키 작은 선수가 보스턴 셀틱스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가 될 수 있냐 없냐 했는데 팬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이제 내세웠던 게 너무 키 작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키를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거 극복한 선수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선수가 과연 이 프랜차이즈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이 선수에게 정말 그 팀의 리더십을 완전히 위탁할 것인지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스턴의 색깔은 팀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고 이제 그룹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리더의 한 명을 팀을 이끄는 리더가 나와야 될 거고 그 팀마다 갖고 있는 또 보스턴이 사실은 명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팀을 상징하는 선수는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지에 토마스 이렇게 맞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인데 아이지에 토마스는 이제 이번 시리즈 끝나고 인터뷰 때 되게 공식적으로 보스턴에 사랑을 구애를 하더라고요. 되게 자기가 이런 특별한 그룹에서 뛴 경험이 너무 좋았고 내년에 또 다 이 모든 선수들이 같이 함께 있으면서 라커에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 되게 보스턴에 대한 향한 애정을 표했지만 비즈니스잖아요. 조금은 저도 퀘스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스타라는 개념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슈퍼스타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다르죠. 보거든요. 어떤 팀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보스턴 이번 시즌 정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 또 이제 아이제아 토마스도 이제 그 팀에서 이제 가장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 참 그래도 나름 선방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제가 드로전이랑 그 라우리 말씀드리면서 이 선수가 정말 슈퍼스타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들은 것처럼 아이제아 토마스에게도 이런 좀 의문점을 아직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도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면서 이 팀의 어떤 성장을 하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좀 쏠쏠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커스 스마트가 이번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장족의 발전이 되게 놀랐어요. 그렇죠. 네. 잘하더라고요. 네. 자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깡다구, 그렇죠. 패기를 보여줬잖아요. 스마트는. 그래서 스마트는 내년이 더 기회가 되고 토마스는 전 개인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의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자기가 이제 그 어떤 편견과 싸우는 게 뭐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키가 작으니까라는 이유 때문인데 뭐 기록상 스탯상을 떠나서 실제로 그 선수가 보여주는 코트 위의 그 에너지나 그런 것들은 좀 더 노력해서 뭔가 단점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일단 보스턴은 일단은 뭐 셀러리 캡도 그렇고 뭐 라운드 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선수들의 FA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밝습니다. 뭐 데이비드 리가 지금 댈러스가 있지만 현재 지금 보스턴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은 만료가 되죠. 그러면 15밀리 일단은 추가로 15밀리언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정도의 돈이 생기죠. 그리고 내년에 픽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 내년에 픽이 몇 개 있죠? 혹시? 내년에 막 아까 제가 보고 소름 끼쳤는데
아니 뭐 다 쓸어먹었나 봐요. 네. 무려 8장의 픽이 있습니다. 그 8장의 픽 중에서 3개의 픽은 이제 1라운드 픽.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브루클린에서 넘어오는 그 픽인데 이 픽이 지금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한 탑 3 정도의 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드래프트의 최대 대열을 낚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그 외에도 7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게 물론 이 선수들을 직접 드래프트해서 팀에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트레이드 칩으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명을 뽑는데 8명을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 데려오진 않고 이 중에서 아마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선수들의 범위도 많아지는 거고. 저는 좀 좋은 센터를 영입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캡과 이 픽과 그리고 사실은 내년에 FA로 나온 선수가 에반 터너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선수를 그렇죠. 큰 대물을 하나 데리고 오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 조각이지 않을까 보스턴 리빌딩에 라는 팀 생각을 내에 저는 있는 해봅니다. 어떤 핵심 선수들 몇 명을 묶어서 드래프트 픽과 그렇죠. 묶어서 좀 더 이제 좋은 어떤 올스타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죠. 그렇죠. 리빌딩 할 수 있는 팀과 리빌딩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과 그렇죠. 슈퍼스타가 있는 팀과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구축이 되는 선수를 구하는 게 지금 사실은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라면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뭐 데니 에인즈하고 옛날에 이제 보스턴의 초대 빅3죠. 뭐 이제 네. 케빈 거넷, 뭐 이제 레이 앨런 이렇게 큰 슈퍼스타를 영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뭔가 좀 이런 다양한 트레이드 칩을 가지고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네소타가 주진 않겠지만 칼타우스 주니어를 이런 픽으로 데리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칼 타우스는 절대 안 줘. 안 주겠죠. 안 주겠죠. 아니 안 주겠죠. 그러니까 오면 짱이죠. 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 칼 타우스 데려오면 아이지아 토마스랑 이 드래프트 8개 다 주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밝은 미래를 가진 보스턴이 이렇게 아쉽게 시리즈를 마감했고 애틀란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2라운드로. 2라운드 누구랑 붙냐? 티토레트를 빵빵빵빵으로 날려보내. 사빵. 클리브랜드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매치업?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애틀란타가 솔직히 저는 재밌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애틀란타가 그 조직 농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팀 어떤 그 오픈 공간을 만들려고 패스를 많이 돌리는 게임을 하는데 그 시즌 중에는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못 느꼈거든요. 세난이나 뭐 골스나 이런 팀에 비해서. 근데 플레이오프 때 이제 보스턴이랑 경기하는 거 보면서 그게 좀 뭐랄까 살아난 느낌? 확실히 그러니까 수비가 안정이 그렇죠. 되면서 작년에 어떤 60승의 팀의 어떤 그런 향수를 일으키게 하는 네.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네. 네. 그 중심에 이제 코버가 네. 간간히 3점으로 그렇죠. 이제 터트려주고. 사실 이번 그렇죠. 시즌과 지난 시즌의 가장 큰 차이가 카이 코버잖아요. 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칼커버가 다쳐서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코버가 조금씩 슛 감각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클리블랜드도 이제 시즌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빅3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좀 벗어나서 그렇죠. 팀 농구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와 클리블랜드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모두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참고로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에 수입을 했었죠. 아틀랜타를. 60승을 했었던 아틀랜타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브랜드 수입 예상합니다. 수입이요. 수입이요? 왜냐하면 매치업상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애틀란타가 작년에 향기를 되찾았어요. 작년에 칼커브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폴미셋과 아로포드의 골밑 지배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특히나 뭐 아까 뭐 호진이 잠깐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폴미셋의 블락 수치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블락 그 림 프로텍트 능력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사실은 어빙 잽티그 글쎄요. 과연 잽티가 버텨낼 수 있는가? 러브와 뭐 모즈고프와 트리스 탐슨과 폴미셋과 아로포드와의 비중을 봤을 때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클리브랜드. 그런데 JR이 지금 미쳤고요 일단. 진짜 미쳤어요 JR이. 뭐 JR이 그러니까 원래 미친 애긴 한데 네. 지금 이제 경기적으로 미쳤다. 좋은 방향으로 미쳤죠. 네, 원래 마인드는 미친 애인데. 그러면 르브론을 누가 막겠냐 여기서.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르브론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 애틀란타. 작년에는 캐롤이 막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막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또 패럴도 이제 부상 이런 게 많이 갈려 있었고 네.
캐롤은 지금 베이지모 없고. 따위가 지금 물이 올라 있잖아요. 르브론이 지금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욕을 많이 먹. 욕이란다. 그 루키가 괜히 그 네.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네. 벌집 건드린 것 마냥. 가뜩이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뭐 베이지모나 뭐 살짝 이제 좀 예전에 에이스 스타퍼 같은 역할을 이제 못 해주고 있는 더 이상 사폴로샤 같은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못 막는다고 봅니다. 근데 스윕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3차전을 제가 응원하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샤우팅을 할 겁니다. 네, 모모 르브론 하면서 이제 아틀랜타 그 필립스 아레나 2만 명의 이제 관중들과 함께 동양인 3명이 가가지고 원숭이들처럼 소리를 지를 거예요. 타도라 르브론 한 경기만 이기자. 내가 왔는데. 자 그래요. 4대1로 합시다. 그렇죠. 저는 4대1로. 그 경기는 제 호수인 효과를 받아서 이제 네, 4대1 로. 아틀랜타가 한 경기 이길 거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4대1로. 네. 근데 진짜 애틀랜타가 끝나고 시리즈 끝나고 이런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카일 커버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도 작년에 우리 팀보다 지금의 우리 팀이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좀 더 나아졌다 생각을 한다. 또한 이제 다른 선수들도 카일 커버 지난 플랫폼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고 여러 가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상상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 디트로이트 그 루키가 괜히 건드려갖고 지금 클리브랜드 똘똘 뭉쳐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얌전한 어빙도 디트로이트한테 끝나고 바이바이 막 도발을 원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팀이 막 집중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르브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작년에 애틀란타 할 때 또 러브가 없었거든요. 어빙도 그렇죠. 없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었는데 그렇죠. 그 둘이 돌아온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애틀란타가. 그리고 아틀랜타는 선수들이 보면 되게 다 점잖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텔리 존슨이나 스테반 건디처럼 도발하는 선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요새 최근에 좀 선수들 간의 얌전하죠. 어떤 그런 얌전하죠.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얌전하죠. 서로만 쥐어뜯고 막 욕하고 막 집 불지르고 막 이런 파이팅이 있어야지 좀 네, 서로 그냥 빡침을 주고 받으면서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젠틀해진 것 같아 리그가. 그래서 이제 르브론만 빡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불 지를 겁니다. 라이터를 던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동부 플레이오프 리뷰 그리고 2라운드 프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플레이오프 진행하겠습니다. 리뷰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경기. 네. 이상입니다. 푹 쉬시고 재정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고. 합도가 있었으면 뭐라도 말했을 텐데 이거. 아쉽네요. 네. 오프 시즌에 많은 보강 기대하겠습니다. 뭐 라이언 앤더슨 얘기하시는데 저도 좀 올 가서 높다 생각해요. 올 것 같아요. 네, 디트로이트는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 플레이오프 얘기하겠습니다. 서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분석해 보면 골든 스테이트, 휴스턴. 뭐 이슈라고는 커리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휴스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스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 나. 아주 그냥 하워드하고 하든 공존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하워드는 NBA를 떠야 됩니다. NBA에서 뛸 자격이 없는 선수입니다. 하워드가 시리즈가 끝나고 경기 인터뷰에서 네. 팀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미래 팀메이트에 대한 질문에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코멘트를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즌 내내 안 맞는 게 보였죠. 그렇죠. 네. 하워드의 문제는 아직 탤런트가 존재합니다. 그만한 탤런트를 가진 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그런데 얘 문제가 뭐냐면 스타의식이 존재합니다. 얘는 자기가 프랜차이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빅마켓에 갔어요. 과거를 보자고요. LA 레이커스 갔죠. 그때 코비라는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와 함께 가면서 이 팀을 먹어보겠다는 의지를 속으로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돌아가죠. LA 누구과? 코비 거니까.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지금도 휴스턴 가서 휴스턴 먹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하든이 있어. 못 먹어. 그러니까 또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네, 거면 하워드는 삐뚤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냐면은 네. NBA 역사를 통틀어서 물론 하워드가 이제 등부상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운동 신경이나 이런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맞긴 하지만 없더라면은 자신의 어떤 뭐 공격 뭐 레퍼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계산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좀 볼 수율을 직접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유를 줘야지. 선수들이 알아서 자기에게 볼을 인사이드로 투입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득점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당 동료를 살려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역량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지금 벌써 데뷔한 지 10년이 넘은 선수가 아직도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까이는 거예요. 계속 까입니다. 그 네.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평균 28득점 15리바운드를 못하냐. 지금 뭐 부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22득점 뭐 12리바운드 이 정도는 그냥 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격 리퍼토리가 없어요. 아무리 공을 찔러줘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덩크랑 왼쪽으로 귀엽게 살짝 이렇게 비틀어 쏘는 훅슛 빼고 없습니다. 파워가솔 따라 하나 봐요. 이렇게 어디서 좀 주워들 보고 이제 유튜브 영상 좀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파워가솔 왼손 훅슛 쩌는데 그거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맨날 오프 시즌마다 뭐 하캠 올라와줘야 뭐 트레이닝을 가장 한다. 장기 트레이닝 받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하kim 매번 트레이닝 한다고 하는데 개선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징징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워드가 NBA에 살아남으려면 스몰 마켓에 가야 된다.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현재 없는 팀. 조용히 그냥 프랜차이즈 스타가 커리어를 마감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어떤지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가기엔 또 센터들이 많아요. 거기서 포인트 가드로 뛰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말하면 올랜도는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올랜도. 지금 현재 맞는 조각이라고 찾아본다면 드러머는 뺏고. 과거 올랜도로 돌아가는 거 말고는 사실은 올랜도에는 지금 마땅히 주축이 없는 상황. 올라디포도 아닌 거고 뭐 딱히 지금 어떤 한 명으로 구축점이 없기 때문에 올랜도도 현재 하워드라면은 뭐 과거에 올랜도가 잠깐 2010년대 반짝일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하나인데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팀에서 어떤 팀도 하워드를 반겨하거나 하워드가 맞을 조각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투 성공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유투보다 개선이 없어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공격 레퍼토리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저건 정말 동의하는 게 어떻게 하킴 올라줘야 지금 5년째 수강을 들어요. 그건 얼마짜린데? 그거. 아니 그 어깨를 보세요. 어깨를. 저는 그런 어깨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선수들이 쫄아서 막 질 짜야 돼. 어깨만 보고 쫄아서. 근데 전혀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어깨가 귀여워. 왜냐하면 득점을 못 해요. 어떻게든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막 떠주고 막 해야지만 겨우 이제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선수와 어떤 협력 관계에서 이렇게 자기가 득점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어떤 인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게 내가 잘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애기 같아요 좀. 네, 잘 삐지고. 네, 그 진짜로. 네. 잘 삐지고 그런 거 있죠. 정말 어깨뽕 박은 애기 같은 느낌. 네. 자, 휴스턴 관련해서 이 얘기도 한번 더 해보시죠. 과연 휴스턴의 미래를 하든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든은 자격이 있는가? 프랜차이즈도. 아이디어 토마스 같은 얘기죠. 수비를 안 하는 팀의 리더.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에 대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난 시즌 이제 MVP 후보에서 투표에서 이제 2위를 했었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전보다 열심히 많이 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꾸준히 이어가면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완전 다시 옛날로 돌아왔죠. 퇴보를 했어요. 책 풀에 막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역량이나 이런 법을 떠나서 선수의 마인드 자체가 좀 수비는 열정입니다. 그렇죠. 수비는 어느 정도 열정의 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언론들은 휴스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시리즈가 끝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전문가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They need to start over. 그냥 아예 그냥 start over 해야 된다. 아예 그냥 지금 하든도 뭐 진짜 팀을 중심으로 할 만큼 팀의 미래를 중심을 맡길 만큼의 자격이 있는 선수인가. 하워드는 이미 많이 떠났다는 건 다 현지 언론들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얘가 중심점이 될 수, 코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고 그냥 there is no blueprint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실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방향이 없다. 휴스턴 색깔도 없고 그래서 하든을 둘 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하든을 마인드를 고쳐먹게 하든지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많이 뛰어서 수비의 체력까지 남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지만 그건 비겁한 핑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코비도 뭐 평균 40분 줄 때 다 올NBA 퍼스트팀 들어갔어요. 디펜시브에서도.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팀의 정비를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 저는 하워드를 처분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워드. 네, 하워드는 처분하지
하게 될 거고 네. 지도 하고 스스로 접은. 제가 하드는 물론 이제 수비에서 많이 깔긴 하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건 그만큼의 뭐 재능을 있는 선수가 많이 참 없죠. 찾기 쉽지 않거든요. 네, 없죠.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뭐 플레이 스타일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저희 패널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선수 한 명도 없긴 하지만 제가 하드는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죠. 네. 왜냐하면 수비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수비를 안 한 만큼 내 팀원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올 시즌 보면서 그 폴 조지랑 좀 전 개인적으로 많이 비교를 했는데 폴 조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안 들어가고 난사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경우에 수비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걸로 뭔가 만회하려고 그렇죠. 하고 끝까지 그 팀원들을 붙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드는 그냥 오픈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이 경기 그냥 포기했어. 나 얘네랑 별로야. 나 그냥 슛만 쏠 거야. 난 득점만 하면 돼. 약간 이런 그쵸. 마인드라서 이 선수가 팀의 어떤 에이스다. 이건 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트레이드를 하는 거고. 전 트레이드도 나쁘지 않다. 어. 진짜로. 예. 뭐 휴스턴은 지금 현재 좀 약간 작년에 서부 파이널 갔다는 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아이덴티티를 찾아볼 수가 네, 없죠. 찾아볼 케빈 수가 맥케이 없긴 감독도 일찌감치 떠났고. 저는 휴스턴은 반성이 무릎 꿇고 못 잡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워드는 NBA를 떠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비슬리와 함께 중국 가는 건 어떨까? 하워드 정말 반성해야 돼요. 코비 샤크 이후로 가장 완벽한 원투펀치 시 그럼 조시 스미스인가? 걔도 같이 그렇죠. 가겠죠. 같이 가겠죠. 네. 네. 라존 런도도 같이 가면 되겠네. 네. 자, 그 홀스 휴스턴은 사실은 커리의 부상이 안타까운 거 네. 이거 이외 뭐 그거는 2라운드 프리뷰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휴스턴은 답이 없다. 그렇죠. 재건을 좀 하기엔 아이덴티티 찾아야 된다. 음. 라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LA 클리퍼스와 포틀랜드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끝났죠. 네, 끝났죠.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눈물이 납니다. 저도 눈물 납니다. 아쉽죠. 오스틴 리버스의 얼굴이 생각나네요. 근데 저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에서 클리퍼스에 대해서 네. 되게 높은 평가를 내렸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할텐데 크리스폴이 그렇게 화내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일단 이제 골절을 직감하고 벤치에서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 라커룸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 승부욕 그 강한 아이가 승부에 강하지만 젠틀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한다는 거. 그리핀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클리퍼스는 저도 이제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내내 사실 좀 어수선했거든요. 그쵸. 그리핀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어수선했죠. 네, 너무 어수선했고 그다음에 제프 그린이 생각보다 못했어요. 그쵸. 네, 시즌 내내 그걸 못했고 플레이오프에서조차도 그렇게 뭔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그쵸.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된 거 빨리 떨어져서 재정비하고 네. 재정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하는 게 낫겠다. 자, 재정비를 한다면 크리스폴과 브레이크 그리핀 같이 있어야 될까요? 찢어져야 될까요? 저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정도 그 투투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 뭐랄까요? 그 스크린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리핀한테 주고 서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크리스폴과 그리핀만큼 잘 맞는 그런 궁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핀이 메이드를 해줄 수 있고 그리핀은 외곽도 되고 그렇죠. 인사이드 공격도 되고 그렇죠. 뭐 크리스폴하고 이만큼의 궁합을 보일 선수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에 둘 다 FA가 되죠. 팀이 둘 다 잡을까? 하나를 내려놓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즌 정규 시즌은 기록이 어떻게 되냐, 또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은 너무 사실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2대2 상황에서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어떤 팀의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팀 선수들만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대권을 노려볼 만한 그런 그렇죠. 재력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부상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한 번 더 파이팅해서 도전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작년 플레이오프 때 이 팀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거는 각자의 어떤 특징이 확실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레딕은 3점 전문, 그렇죠. 뭐 디안드레 조던은 진짜 슛 하나도 프로텍터. 없지만 덩크. 프로텍터하고 덩크하고 그리핀은 막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이 있고 크리스폴은 뭐 그걸 다 이렇게 진정한 리더죠. 요리하고 진짜 이렇게 자 셰프 같죠? 항상 부재를 느꼈던 게 그 3번 포지션인데 그렇죠. 저는 이번 여름에 이 3번에 대한 고민을 진짜 좀 해서 좀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3번과 벤치죠.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리버스가 이제 감독 겸 단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 좀 잘 맞는 궁합 맞는 선수를 찾아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당 리버스의 어떤 리더십도 솔직히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작전 타임 불러가 선수한테 전술 지시를 하는 게 당 리버스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뭐 그거는 생각보다. 사실은 뭐 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감독이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당 생각하거든요. 리버스도 플레이어스 코치죠. 그렇죠. 플레이어들 상당히 좋아하고 따르고 리스펙하는 코치고 뭐 사실 당 리버스가 일어났던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감독 역량을 조금 뭐 평가절하하기에는 당 리버스 감독은 훌륭한 감독이라고 그런가요?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은 워낙 부상 때문에 좀 선수야.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네. 네. 그 초반부터 그 그쵸. 조던이 떠난다고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쇼할 뭔가 때부터. 조금 네. 어수선했어요. 액땜한 거죠. 지조던 받고. 맞죠. 네, 액땜이다 네. 생각하시고 재건이보다는 조금은 보강을 네, 하는 보강이 필요합니다. 오프시즌이 네.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클리퍼스. 자, 포틀랜드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없습니다. 정말 양궁의 대결이죠. 진짜. 단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커리가 언제 돌아올 거냐.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틀랜드와 골든스테이트 매치업? 커리가 없이 이제 휴스턴하고 골스가 붙었던 경기를 보시면은 커리 없이도 골스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휴스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농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스가 커리 없이 뭔가 잘했다라기보다는 휴스턴이 너무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영혼 없는 농구를 했죠. 휴스턴. 그렇죠. 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페이크 소울이라고. 페이크 뭐라고 했는데 찰스 바클리가.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리가 그쵸. 돌아오기 전까지가. 네. 오늘 새벽에 하죠. 네. 오늘 새벽에 하는데. 커리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때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 최소한 2주 정도는 결장을 예상한다고. 최소가 2주였죠. 그렇죠. 네. 최소가 2주였기 때문에 시리즈가 길게 되면 뭐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적으로도 충분히 포틀랜드를 상대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에 갔을 때 커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커리가 없어지면서 이타적인 플레이가 훨씬 살아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팀 어시스트 수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탐슨이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탐슨이 지금 슛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잘하고 있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커리 없을 때 탐슨이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내세우는. 네. 그래서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틀랜드에 조금 더 포틀랜드 사이드에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젊은 애들끼리 뭉쳐서 나가는 팀입니다. 이런 팀이 플레이오프 때는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1라운드 통과 누가 예상했습니까? 포틀랜드에 대해서. 천운이 왔죠. 크리스 폴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타의 그렇죠. 부상으로 인한 부재. 그리고 그리핀도 없었고요. 1라운드 통과했는데 목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이 팀. 젊은 아이들이 헛슬로 뭉친 이 팀. 잃을 게 없었을 때 터지는 릴라드 맥컬럼이 만약에 진짜 뭐 미쳐버리면 네. 포틀랜드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가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 발을 쉽게 빼시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그래도 저에게 망언이라고 했던 토론토 컴파 못 갑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게 비난받았던 망언이라고 비난받았던 토론토 컴파 사건 지금 어떻습니까? 예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예, 뭐 예지가 있으신 걸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커리 부상이 변수긴 한데 객관적으로 우위가 골든스테이트가 있으나 포틀랜드의 지금 현재 벤치 자원들도 지금 되게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포틀랜드가 이길 수 있다. 바랍니다. 바라겠다.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는 한 4대 2로 골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포틀랜드가 아마 미쳐서 7천원까지 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답을 말해주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골스 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포틀랜드가 네.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죠. 맞습니다. 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한 경기 정도 이기지 않을까 포틀랜드가. 조용히 가지 않을까. 저게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데 저는 커리 없는 골든 스테이트도 포틀랜드 강하죠. 상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네. 2라운드에 나간
그 골스와 포트랜드 이외에 1라운드 또 끝난 두 매치업이 있었죠. 그렇죠. 세난이랑 멤피스 여기서 세난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랑 댈러스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네, 1라운드 올라간 팀들은 뭐 뒤에 가서 얘기 드리는 네. 걸 하고 네. 멤피스, 네. 댈러스에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 멤피스 하니까 또 이제 감독이 마지막 인터뷰를 인터뷰할 하면서 때, 마음 눈물을 아프더라고요. 흘리는데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 호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뭐 이 팀에 몇 명의 선수들이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 정도. 그쵸. 할 때 28명인가 들어왔다고 마음고생 진짜. 얼마나 네, 했겠어요. 그렇죠. 그 감독이에서 느꼈던 그 감독의 인터뷰에 느꼈던 거는 멤피스가 그렇지 이런 팀이지 네. 이렇게 끈적한 팀이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하면서 그냥 선수들 고생했고 이번 시즌 너무 힘들었고 그리즐리스 농구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터졌을 때 이 팀이 그렇죠. 이런 팀이었지. 네, 진짜. 특히 이제 네. 빈스 카터랑 맷 바운스를 직접 언급을 언급했죠. 하면서 얘기했었죠. 네, 이 팀을 정말 이 많은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줬던 두 명의 베테랑에게 감사의 표명을 했었죠. 특히나 저는 샌안토니오의 3차전 경기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3차전 경기죠. 정말 빈스 카터 그 노장이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뭐 랜돌프 정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맷반스 하지만 뭐 득점력에서는 공격 쪽에서는 사실 자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그 노익장이 분에 차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가와이가 가차 없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총 쏘듯이 그렇게 찍어내립니다. 못됐어요 얘가. 빈스 카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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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빈스 카터는 언제 한번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비스카트 은퇴할까요? 내년 뛸까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네. 노 플랜이라고 했어요. 노 플랜 아직까지 투 반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반지를 얻을 수 있는 팀에서 재도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마지막 인터뷰를 생각해 보면 또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왜냐하면 반지가 얼마나 끼고 싶을까요? 그렇죠. 네, 빈스 카터 그렇게 화려한 선생활 보내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반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팀 우승할 수 있는 컨텐더로 옮겨서 이제 뛴 경험들이 많잖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멤피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부상 주축 멤버의 부상이 컸지만 마크 가솔과 마이크 콘니의 부상이 컸지만 콘니가 이제 FA가 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콘니 있어야 될까요? 이 스타일들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좀 바꿔야 될까요? 멤피스는? 멤피스는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팀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과 한 뭐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매치업의 어떤 우위를 가지고 나서 이제 샌안토니를 이기는 그런 이제 맹활약도 했었고 하지만 이 선수들의 어떤 노쇠화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마이크 콜리나 특히 이제 마크 가솔의 부상이 어떻게 될지 참 계속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쵸. 어떤 선수 생활에 위협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랜돌프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번 시즌 막판에도 보셨겠지만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캐퍼시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선수들을 내주고 받아올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뭔가 팀을 새로 정비를 해서 새로운 주축을 찾아서 완전히 처음부터 리빌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는 팀 색깔이 정말 이렇게 명확할 수 있을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색깔이 되게 뚜렷한 팀이고 지금 홍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축 여자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같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은 아니겠고 몸 상태도 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리빌딩은 필요한데 이 색깔을 버릴 거냐 아니면은 진짜 이제 휴스턴 것처럼 모든 걸 갈아엎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약간 이제 색깔은 조금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뭐 마크 가솔이 부상 상태 지켜봐야겠지만 돌아온다면 마크 가솔 아직은 그래도 2, 3년은 리그를 10의 센터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현재 센터가 뭐 마크 가솔 정도의 센터가 레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랜돌프도 1, 2년은 올해 벤치에 나왔던 것처럼 그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누가 득점을 해줄 거냐. 그 이들이 노쇠화가 되면서 디펜딩이 좀 떨어질 때 디펜딩 레이트가 떨어질 때 어디서 만회할 수 있는 오펜스 레이팅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거냐. 그 조각들을 찾을 거냐는 쪽으로 좀 여쭤보는 게 어떨까. 저희가 뭐 팟캐스트 내내 좀 몇 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물론 이 팀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는 좀 부합이 되는 농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좀 로스터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외곽 자원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되죠. 저 동의합니다. 3점 슈터를 많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말 뚝심을 가지고 뚝심 있는 이 두 명의 인사이더 그리고 마이콜리라는 어떤 이런 제네럴 이 세 명의 선수를 보좌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명의 한 명이 아니고요, 두 명도 그쵸. 아니고 정말 벤치도 그렇고. 여러 명의 슈터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멤피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멤피스 정말 노쇠화돼 그렇죠. 있거든요. 신인이 24살인가 5살인가 그랬어요. 제일 어린 선수가. 그러니까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그렇죠. 네. 받아오는 게 맞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고생했다. 네. 이번 올해 시즌 정말 멤피스 안타까웠어요. 진짜 네. 그냥 뭐 다 차포 다 띄워도 그렇죠. 플레이오프까지 나간 거 고생했다. 거의 이 전통적인 팀 색깔은 사실 그 트레이닝 할 때 그렇죠. 감독 중심으로 이제 팀 색깔이 맞춰지고 하는 거니까 비슷한 선수들을 또 물색해서 젊고 그러면서도 데려오는 게 낫지 않나. 네. 멤피스의 리프레시를 내년도에 좀 기대됩니다. 데이브 에거 감독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짠했어요. 네. 제키, 다음은 제키만큼 짱했죠. 힐컴선 세계. 자, 다음은 오클라호마 댈러스 경기. 네. 뭐 뭐랄까요? 이 팀도 좀 짠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 팀도 좀 짠했죠. 네. 노비츠키의 짠함. 네. 나 노비츠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경기 후 인터뷰 때 상대방을 그렇게 리스펙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댈러스가 참 노비츠키 아직도 기대된다는 게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댈러스 어떻게 될까요? 노비츠키는 뛸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뭐 파슨스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컸죠. 이번 그쵸. 시리즈에서 파슨스가 그나마 좀 이제 3,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외곽에서 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 참 이 팀도 사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름 이제 제 역할을 묵묵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여러 명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 뭔가 좀 내구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쵸. 특히 이번 시즌 많이 노출이 됐죠. 데런 윌리엄스도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데런 윌리엄스가 아닌 건 확실하게 분명하고 뭐 펠튼이나 뭐 바레아라든지 이 선수 중에 그 어느 선수도 좀 붙박이로 30분 이상 뛰면서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팀을 캐리할 수 있는 그렇죠. 펜타드가 없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예, 팀의 아이덴티티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1번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올 시즌 많이 성장했지만 자자 파출리아만으로 그리고 드와이트 포웰 같은 신의 포워드를 가지고 골밑을 지킬 수 있는가. 댈러스가 난 다른 팀에 비해서 높은 우위를 점했었던 건 튼튼한 골밑에서 플러스 되게 신장 차이가 많이 나서 외곽을 쓸 수 있는 노비츠키라는 되게 그런 색깔이 있었는데 과연 과거 우승할 때 보자고요. 키드라는 되게 주축이 되는 포인트 가드 그리고 항상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비츠키 그리고 골밑을 지켰던 챈들러라던가 뭐 션 메리언. 네.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쪽도 역시나 자자파출리나 드와이트 포엘 갖고 과연 리그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사실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댈러스가 플레이오프 진출할 거라 예상 못해서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빈약한 로스터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리칼날의 소름 끼치는 이제 그런 용명술 전술이 발약을 하면서 팀을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키긴 했지만 로스터에 대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건 확실해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음 시즌에도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기대보다 못했던 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쵸.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뉴올리언스가 이제 부상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만약에 건강하게 복귀를 한다면 다음 시즌에 그만큼 또 댈러스의 입지는 지금 그대로 체제 유지가 된다면 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네소타도 탐테이블 그렇죠. 아래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미네소타 정말 플레이오프 갈 것 같아요. 갈 굉장히 유력한 컨텐더이기 때문에 댈러스 입장에서는 뭐 마크 큐번이 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워낙 이제 적극적으로 항상 팀의 보강을 위해 노력하는 그 일이야. 구단주이기 때문에 제 2의 그 노비츠키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뭐 그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주축을 구하고 있지만 그 노비츠키만큼의 주축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게 노비츠키가 뭐 매년 나오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 참 그쵸. 쉽지 않죠. 프랜차이즈를 어떤 대표하는 그런 스타를 찾는다는 거는 정말 수많은 작업이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호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트 가드와 그리고 또 내구성에 뛰어난 수비형 림 프로텍터가 한두 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아래서 차이를 갖춰준다면 댈러스도 조금은 더 좋은 리빌딩이 하지 않을까. 또한 말한 것처럼 마크 큐번이 워낙 잘하니까. 근데 다만 좀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웨슬리 매튜스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메티스는 좀 아쉽다. 이미 지금 이제 벌써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번 시즌 첫 시즌을 이제 댈러스에서 보낸 건데 이미 야클레스건 부상 이후는 이제 작년 같은 이제 어떤 투웨이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도 수비인데 3년도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번 시즌 참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시즌이었고 과연 매튜스가 예전만큼 그런 맹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의 그런 장기 계약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결국은 이 선수를 계속 보유를 하고 이제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을지 예, 의문이 많이 들긴 매티스는 하네요. 좀 아쉬워요. 예. 수비도 근데 오클라호마 경기 보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댈러스 경기 보면서 웨슬리 매티스가 그래도 아직 살아는 있구나라고 느꼈게 듀란트를 잘 막더라고요. 사람도 있죠. 예.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라던가 계약 조건에 그렇죠. 비했을 때 너무나 네. 제 선수였습니다. 정말 부진하더라고요. 더럽게 못해요. 근데 과거 포트랜드를 기억한다면은 돌아올 거라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제 말씀하신 부상이 회복이 안 되네요. 아킬레스건 부상이 참 이렇게 심각한 거지.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아킬레스건. 네. 우리 오수희님도 다치셔갖고 예전 같지 않아요. 데릭 로즈도 있고 코비 브라이트도 있고 일반인도 힘든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라운드 진출한 팀에서 얘기해 볼까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네. 오늘 보고 왔죠. 녹음하기 전에. 발랐죠. 아니 저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경기를 보다가 껐다 뭐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네. 전 끄진 않았어요. 근데 잠이 든 거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후반전에. 깜짝 놀랐네. 의식이 꺼지셨네. 갑자기 정신을 딱 차렸더니 이제 거의 끝났더라고요.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참패죠, 참패. 그렇죠.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기대에 정말 못 미치는 경기력이 나와가지고. 느끼는 건 샌안토니오는 샌안토니오다. 그렇죠. 결국에 그래퍼피치가 그렸던 라마커스 알드리지의 그 조각은 플레이오프 와서 완성이 됐다. 라마커스 알드리지는 쏘는 거 다 들어가던데. 오늘 야투율이 네. 23개 차서 17개 넣었어요. 네. 그리고 그 샌안토니오 선수들이 사실 뭐 미드레인지 하면 라마커스 알드리지 아닙니까? 그쵸. 뭐 포지션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포지션을 떠나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레인지 슈터라고 하면 라마커스 알드리지인데 그 2대2 플레이에서 그 돌파를 통해서 이렇게 패스를 뒤로 찔러주면서 그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걸 정말 잘했어 선수들이. 토니 파커면 토니 파커, 뭐 카와이 레나드면 레나드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피켓롤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간을 너무너무 잘 활용을 했고 반면 오클라호마는 그걸 전혀 수비를 하지 못했죠. 그렇게 오픈 찬스가 나서 쫓아 나오면 누가 했습니까? 가와이 레나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알드리 C로 나가면 덩컨이 나옵니다. 그도 역시 대단한 선수인데. 그래서 오늘 참 토니 파커가 정말 맹활약을 했다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직접 득점을 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다른 스타들을 정말 잘 조율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노장의 어떤 그런 베테랑 같아온 리더십을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올 포반 나왔나요? 나왔죠. 많은 응원 관중들이 받았습니다. 난리 났었죠. 오늘. 많은 응원 받았습니다. 거의 보반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 세난의 오승환 같은 네. 존재예요. 보반이 나오면 이거 승리다. 네.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관중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네. 거죠. 토니 파커가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옳은 의사결정을 하는 포인트 가드 중에 하나로 군림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20년 동안의 샌안토니오 왕조의 리더였죠. 포인트 가드가 뭐 팀을 이끄니까. 그렇죠. 이로써 한 번의 믿음도 저버리지 않았던 건 그의 그런 능력인데 그 능력이 플레이오프 때 가장 돋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제가 오프 시즌 때 알드리지의 합류 소식 듣고 딱 느낀 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포커스하는 이 팀에서 아까 지금 호수님 얘기했지만 미드레인지가 가장 리그에 가장 정확하게 붙는다면 이 거저적인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거저 먹는 옵션이 이건 누가 막을까 했던 경기를 본 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상상했던 경기를 오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데니 그린이 살아났죠 오늘. 맞아요. 시즌 내내 안 살아나다가 오늘 처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무려 18득점이나 했어요. 18득점. 그리고 경기 프리뷰 전에 ESPN에서 얘기할 때 엑스펙터가 누구냐. 이 시리즈 엑스펙터가 누구냐 했을 때 데니 그린을 꼽았거든요. 수비도 수비이지만 얘가 터져버리면 사실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오늘 터졌습니다. 그린이 사실 수비는 어느 정도 잘 꾸준히 잘 해줬는데 3점 슛이 너무 안 터졌죠.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 터졌는데 판타지계 오늘- 거의 쓰레기였죠. 그렇죠. 아. 지난 시즌 카일 코브와 떠오르는 샛별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지는 쓰레기. 근데 오늘 정말 지난 시즌은 데니 그랜을 보는 듯한 3점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고 자신감도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네. 이 시리즈 진흙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격의 여지는 없나요? 반격의 여지가 당연히 있겠죠. 네. 오늘처럼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둘 다 심각하게 야투를 부진할 거라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2차전부터는 좀 살아날 거고 동경기 하면은 또 이제 그 체사피크 에너지 어린을 확 이제 필 받아가지고 네, 다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듀란트가 자신의 네이밍, 자신의 그 능력에 비해서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야투율도 안 좋고 플레이 스타일이 그 사실은 그 정도 선수면 더맨이거든요 거의. 사실은 거의 그냥 올스타 정도 수준 레벨로만. 그러니까 오늘도 참 아쉬웠던 게 그 오클라마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단조로운 플레이. 네. 뭐 지난 팟캐스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듀란트 한번 해보고 웨스트로 한번 해보고 둘 중에 한 번은 못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 안일하게 접근하는 그게 아닌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1쿼터 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듀란트 한번 쏴보고 안 들어가고 웨스트로 쏴보고 안 들어가고. 그럼 오늘따라 또 되게 좀 평소에 좀 이렇게 잘 메이크를 하던 그런 이지샷들도 많이 놓치더라고요. 또 하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어떤 그런 단조로운 전술이 더 안 좋은 측면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와이 레너드의 수비 능력이 있는 한 듀란트가 미친 듯한 폭발력을 시리즈 내내 보여줄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티니패스가 뛰어난 샌안토니오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의 폭주를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서 식스맨은 아니고 그 투 탑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들 예를 들면 서지 이바카라던가 에네스 칸터라던가 사실은 에네스 칸터라고 했나 제가? 예. 맞죠? 예, 네, 맞죠?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에반 칸터 하지 않아요? 에네스 칸터라던가 혹은 뭐 아담스라던가 네. 이런 선수들이 약간 조금 기존에 갖고 있는 공격력보다 더 뭔가 보일 수 있는 활약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이 쿼터 때는 좀 그나마 좀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듀란트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그 이바카한테 이제 찔러주면은 이바카 3점 슛을 몇 개 지금 성공시키면서 이바카도 이바카고 말씀하신 것처럼 칸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아무래도 식스맨으로서 어떤 식스맨 후보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고 팀 내 그쵸? 어떤 3위였죠. 분당 뭐 득점력 하면 정말 리그 탑10 수준으로 꼽힐 만큼 이제 굉장히 득점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듀란트 웨스트브룩이 아니라면은 그 선수들은 좀 잘 바뀌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을 감독이 얼마나 빌리 도너만 감독이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2차전 때 준비를 해서 가져올지 정말 기대 많이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서지 이바카가 샌안토니한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커리어 내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서지 이바카가 서지 이바카에 대한 활약에 대한 기대치가 미국 언론들도 컸는데 사실 1차전은 뭐 이쿼터 백 잠깐 반짝 말고는 뭐 그 정도의 활약은 못 보여준 그리고 거 후반전은 거의 안 나왔어요. 네. 후반전에는 정말 모르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잠들었을 때 있죠. 네. 꿈속에서 만났어요, 걔네들을. 좀 하는구나. 그리고 벤치에서 디온 웨이터스라든가 그쵸. 네. 혹은 뭐 핸드쉐이크를 정말 잘하는 페이튼이라든가 그런 선수들의 활약도 사실은 좀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벤치 세상이 워낙 뛰어난 샌안토니오를 맞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웨이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엑스펙터죠. 엑스펙터. 너무 기복이 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엑스펙터인 거예요. 엑스펙터라고 치기에도 너무 네.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웨이터스는 진짜. 아쉽습니다. 저는 시리즈 양방 예상외로 쉽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경기를 보고 느낀 건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구나. 그게 단순히 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야투가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플레이오프 모드에 맞춰서 팀을 끌어올라온 샌안토니오의 지금 모습은 다르더라. 생각보다 너무 강하더라. 저는 빌리 도노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 때는 뭔가 좀 참신한 전술을 들고 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를 해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에이, 그쵸. 재미없습니다. 정말 싫어 이런 거. 재밌게 하라고 좀. 7차전까지 2라운드인데. 사람들이 다 생각한 것만큼 하라고. 반말하고 있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고요. 네, 더 이상 빡치기 전에 좀 제대로 하고. 네. 재밌는 농구 좀 보자. 오늘 듀란트랑 그 서버럭이 좀 빡치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그 다른 선수한테 기분 빡침은 좋은 시너지 날 때가 있지만 러셀 웨스트의 기분 빡침은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슛을 40개 쏠 수도 있어요. 네. 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서부 2라운드 지금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님은? 저는 그 오클라호마가 세나한테 약할 것이다라고 저는 애초에 수입을 생각했었거든요. 만약에 올라오면. 그 정도요. 왜냐면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진짜 개판이거든요. 요즘 많이 진짜 그 떨어졌죠. 조직적인 수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난 같은 팀을 이기려면은 어떤 조직적인 수비가 일단 우선이 되고 공격에 있어서 세난 수비를 뚫으려면 골스 경기에서 저희가 봤듯이 그 이타적인 농구,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 창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클라호마는 정반대의 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오늘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홈코트 어드밴티지 있는 팀에게 한 경기 내줬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2차전 그렇게-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다시 경기 임해야겠죠. 그 필요하죠. 네, 예. 저는 4대2를 4대2. 샌안토니오를 예상합니다. 홈에서 그러면 오클라호마가 그래도 그렇죠. 두 경기는 잡을 네, 것이다. 두 경기를 잡고 어. 6차전쯤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언을 해야 되나요? 제가 뭐 주인장님 아닙니다. 저는 호수인인데 전 주장님이 아닙니다. 저는 막 이렇게 섣부른 예언 뭐 이런 거 하진 않겠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가 그래도 좀 이렇게 파이팅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얘기를 네, 저는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정규 시즌과 다른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매일같이 많은 경기가 있긴 하지만 참 매일같이 에센스처럼 잘 뽑아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경기는 정규 시즌 리그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원사이드 경기 돼도 끝까지 보시는 게 제일 재밌고요. 다음 주는 2라운드 어느 정도 성적이 판가름 난 거 가지고 리뷰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플레이오프 시즌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 좀 더 집중하는 기간이고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NBA 온에어 녹음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에어.